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6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삼성전자 영업이익 10배 급증했다는 소식에다가요. 이로써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반도체 시장 회복, 그리고 결국은 SOXL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 전에 증시를 좀 볼까요? 우선 보면은 네이버 증권에 호실적 받았는데 금리 우려에 묶인 삼성전자 주식. 삼성전자가 호재를 발표했지만 하락을 했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시대 때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도 주가는 하락을 했죠. 오늘도 어제죠. 어제도 똑같은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어, 증시가 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죠. 미국장이 전날에 안 좋았기 때문에 여러모로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한정고시 환율이라든가 국제시장 환율, 금리, 유가, 금시세, 원자재. 오랜만에 금시세가 하락을 했네요. 국제금은요. 국내금은 상승을 했지만요. 원자재도 올랐고 유가도 오르는 중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국내 증시 보시면요. 역시나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는 2714.21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마이너스 1.01% 하락을 했죠. 그리고 코스닥도 872.2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마이너스 1.2% 하락. 코스피 200 같은 경우도 371.57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마이너스 1.08% 하락을 했죠. 코스피는 개인만 매수를 했고 외국인 기관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개인만 매수했고요. 외국인 기관 매도, 코스피 200 또한 개인만 매수, 외국인 기관은 매도했습니다. 인기 검색 종목 보시면 뭐 에코프로 하락을 했죠. 반면에 대한전선 상승을 했고요. 두산 로보틱스 하락을 했고 HB 테크놀로지 상승을 했고요.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HPSP, 청담글로벌 하락을 했고 반면에 필옵틱스는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종별 시세, 뭐 전기 장비라든가 석유와 가스, 테마별 시세, 전선, LPG에 대한 부분 참고하시고요. 외국인 순매수 보면요. 역시나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듯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현대차, SO일, 외국인 순매도는 대한전선, 한미반도체, 삼성 SDI, 기간 순매수는 이오테크닉스, 삼성전기, 기간 순매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탑 종목 보시면요. 상한가가 중앙 에너비스 하고요. 대한전선이 보이고 하한가는 DA 테크놀로지, 스타리츠, 상승은 대원전선 후 세명전기 IMT, 모합은 삼양홀딩스, 성창기업지주, 하락은 캐스텍코리아, 인터로조, 거래량 상위는 HB 테크놀로지, 대한전선, 뭐 판타지오, 국가 대비 급락은 스타리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시가총액 상위 보면요. 10종목이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무려 마이너스 2.77% 하락을 했고요.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뭐 삼성전자 우도 하락을 했고 현대차, 기아도 1.59% 하락, 셀트리온 1.17% 하락, 포스콜딩스, 네이버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맵을 보면 역시나 지금 삼성전자 종가가 84,500원으로 마무리가 됐고 마이너스 0.94% 하락을 했죠. SK하이닉스는 182,800원으로 마무리가 되고 마이너스 2.77 마이너스 2.77% 하락. LG에는 솔루션, 삼성전자 우, 뭐 카카오가 5만 원대가 깨지고 48,750원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네요. 마이너스 1.11%나 하락을 했습니다. 네이버도 하락했고요. 현대차, 기아 하락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하락, 포스콜딩스 하락.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죠. 국내 증시가 참 안 좋았습니다. 코스닥 보시면요. 코스닥도 뭐 파랗죠. 에코프로 BM 마이너스 2.84% 하락. HLB 무려 마이너스 5.8% 하락. 에코프로도
마이너스 2.48% 하락, 알테오젠 마이너스 3.3% 하락, 인노공업도 하락을 했고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락, 펄어비스 등등 대부분의 주식이 하락했고, 반면에 워닝 IPS는 상승을 했네요. 빈테크 상승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S&P 500 보면요, 우리나라 증시와는 대조적으로 미국 증시가 좋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왔네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러스 1.83% 상승했고요. 애플도 0.45% 상승, 구글 1.32% 상승, 메타 플러스 3.21% 상승, 엔비디아도 2.45% 상승했습니다. AMD 2.77% 상승, 아마존 2.82% 상승. 반면에 테슬라만요, 빅테크 기업 중에 하락을 했네요. 3.63%나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증시가 좋았다는 것을 S&P 500 맵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피어앤 그리드 보면 유트럴에서 그리드로 올라섰죠. 다시 61포인트 참고하시고요. 해당 차트는요, 삼성전자 월봉 차트입니다.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게 올라가고 있죠. 최고점이 2021년 1월 1일 96,800원이었죠. 이거 찍고 주기적으로 한 거의 3년이라고 볼까요? 2021년, 2022년, 2023년, 3년 동안 거의 2년 동안 내리고 2023년부터는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여기입니다. 변곡점이. 변고점을 양봉으로만 뚫었습니다. 장대 양봉으로 뚫고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변고점을 양봉 3개로 뚫어버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세트가 이제 나오는 추세죠. 그렇게 되면 나 이제 상승할 거야 라는 게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변고점 다시 양봉으로 뚫게 되면 이제 최고치 이 주가를 보러 가겠죠. 최고점에서도 양봉으로 뚫게 되면 이제 새로운 시세가 펼쳐질 삼성전자로 보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차트상으로 보이는 시그널은 상승하겠다라는 시그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도 봤을 때도 지금 전고점을요. 그러면은 전고점을 양봉으로 3개로 역산병으로 뚫어버렸죠. 그럼 나 올라가겠다라는 시그널을 보인 거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뭐 일봉상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여기 5선을 5일선이죠. 5일선을 찍고 다시 올라왔죠. 5일선을 지지해주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는 봐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디램 익스체인지가 가지고요. 디램 현황을 보면 지금 상승 중에 있죠. 디램도. 그럼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영업이익 10배 급증에 대한 내용과 반도체 시장 회복에 대한, 그리고 SXL의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월봉 차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구장창 올라오고 있고, 실제적으로 최고점을 보러 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관건은 여기를 이제 양봉으로 뚫어주느냐가 문제인데, 아마 뚫을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영업이익도 10배나 급증을 했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되면 뭐 이번 달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요? 올라가고 이제 다음 달부터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요, 잠정 실적으로 공시한 올해 1분기 매출액은 71조 원이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11%나 증가했습니다.
분기 매출에서요. 70조 원대로 돌아선 건 따져보면 지난 2022년 4분기 70조 4,600억 원 이후 5분기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6조 6천억 원이죠. 지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배가 뛰었습니다. 삼성전자가요. 지난해 거둔 전체 영업이익을 웃돈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그것을 반영하듯 지금 개인만 풀리고 있고요. 기관과 외인은 지속적으로 지금 모아가고 있습니다. 누적 순매수 보시면. 그러면 삼성전자 1분기 실적 10배 급증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이제 감산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불황이 어마무시했죠. 이 불황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감산 조치를 취했고요. 감산으로 인해 공급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가격은 상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특히 디램 가격은 지난해 12월 대비 약 20%나 상승을 했고요. 디램 익스체인지 보시면 올라가고 있죠. 두 번째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증가인데요. 어, 올해 초 인공지능 핫 이슈였죠.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진짜 천장을 모르고 상승을 했죠. 엔비디아 잠시 볼까요?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금 거의 최고점을 양봉으로 뚫어서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최고점 973.91달러에서 3월 1일이었죠. 하고 지금 월봉상으로 좀 안 좋죠. 음봉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좀 두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봉으로 나오게 되면 조정을 좀 받을 거고요. 지금 이격도가 좀 있죠. 5선과. 그래서 아마 조정을 5선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싶은데 봐야 될 문제고요. 이런 이제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늘 높이 올라갔고 지금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고성능 컴퓨팅이라든가 데이터 센터, 모바일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반도체 수요 증가를 가져온 거고요. 특히 삼성전자는 HBM, SSD 등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에 이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스마트폰 신제품 호조인데요. 삼성전자는 올해 출시한 갤럭시 S 24 시리즈가 전작 대비 판매량 증가를 기록하게 됐고 갤럭시 S24 시리즈는 인공지능 이제 강화가 된 부분이죠. 이로 인해서 이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삼성전자 후실적이 나왔고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으로 본 반도체 시장 성장 가능성을 볼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반도체 경기의 회복을 알려주는 시그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 반도체 기업 실적 개선을 유추해 볼 수 있죠.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은 반도체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고요. 향후 디램이라든가 랜드 플래시 가격 상승,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증가, HBM 기대가 되죠. 수요 증가 등은 이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히 데이터 센터라든가 서버, 클라우드 시장,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요. 어쩔 수 없이 데이터 센터라든가 서버, 클라우드 시장은 동반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상승할 거고 빅테크 기업 중에 이제 반도체 수요를 창출할 거기 때문에요. 좀 더 본격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상승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SXL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주요 반도체 기업 실적 개선인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라든가 뭐 미국의 마이크론 등 미국의 마이크론도 실적이 좋았죠. 그래서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이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죠. 이는 반도체 시장 전체의 성장을 의미하고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감을 높이게 될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들의 자금이
반도체 시장으로 자금이 반도체 시장으로 몰리겠죠. 그러면 SXL의 상승 가능성 어떻게 될까요? SXL 투자 포인트를 잠시 보면 SXL은 RC 반도체 지수를 추정한 3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즉 반도체 시장이 성장한다는 것은 특히나 SXL의 3배 레버리지로 추정하는 이런 이점으로 더욱 성장하고 우리의 자산을 우리의 투자 자금을 상승시켜 주겠죠. 3배로요. IC 반도체 지수는 미국 상장 반도체 기업의 30개 주가를 추정하게 되고요. 따라서 비록 삼성전자는 미국에 상장 안 돼 있고요. 국내 상장돼 있죠. 그리고 SXL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삼성전자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반도체 시장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구나. 반도체 시장은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상승 추세에 있구나.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게 될 거고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미국의 반도체 시장에 몰리겠죠. 그렇게 되면 SXL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제 반영하듯 지금 SXL 월봉 차트인데요. 이때 이제 2022년 1월 1일 날 74.21달러 찍고 내려왔죠. 역시 삼성전자 맞죠.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3년부터 올라가다가 덕산병으로 조정을 좀 받고요. 그리고 나서 5개 한 세트, 3개 한 세트, 5개 한 세트, 한 세트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지금 이번 달은 좀 안 좋게 월봉으로 시작했고 음봉으로 시작한 거죠, 월봉이. 그리고 나서 5선은 아직 안 닿았는데 5선을 아마 닿고 이렇게 가는 모양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이제 이해가 될 것 같고 최악은 이 돌파한 자리까지는 떨어지고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싶은데 좀 더 봐야 되겠죠. 주가는 이렇겠지만 실제적으로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AI 인공지능 시장이 아직 초입이고요. 4차 산업혁명도 초입인 단계입니다. 이런 단계에서 반도체 산업의 쌀이잖아요. 산업 반도체가 없으면 돌아가질 않습니다. 요즘엔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반도체 수요도 증가할 거고 이렇게 되면 SXL 주가도 어느 정도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상승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결국은 이 최고점이죠. 74.21달러를 돌파 양봉으로 이렇게 돌파하는 그런 신호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해당 여기를 뚫지 못하고 다시 하락으로 해서 좀 지지분이 나다가 올라가는 그림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SXL 투자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SXL은 3배 레버리지 ETF죠. 그래서 변동성을 보시면 월봉 말고요. 일봉 보시면 이렇게 변동성이 어마무시합니다. 뭐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뭐 8%대 하락을 한 번에 보일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11%대도 하락 장대 음봉을 맞을 수도 있고요. 뭐 장대 양봉도 맞을 수도 있고요. 이런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절대로 변동성에 대해서 투자자적인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역으로 변동성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동성.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가가 상승한다고 보면 이 변동성을 잘 이용하면 나의 자산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줄 수 있는 변동성이구나 라고 보실 수 있는데 반대로 이 변동성으로 인해서 고점에 사서 저점에 이걸 못 견디고 팔아버리면요 진짜 자산이 녹습니다. 이 부분 SXL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단타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개인은 물론 이거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 수도 있죠. 근데 대다수가 이렇게 하다 보면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파는 경우가
많아 보이기 때문에 절대 저는 SXL에 대해서 예전에는 한번 단기 투자라 단타적인 그런 관점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이거 어 이렇게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게 말로는 쉬운데 어렵죠. 그래서 저는 우선 시장을 분석해서 SXL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구나 라는 걸 판단을 했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저점에 그냥 사고 고점에 팔지 않고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저점에 사고 고점에 갖고 있는 거죠. 그냥 사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변동성을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짱구를 굴리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변동성을 가지고 자산은 증가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우선 SXL을 모아가고 있고요. 앞으로 또 이제 모아갈 생각입니다. 물론 SXL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이 줄어들겠죠. 근데 이거를 저는 위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기회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는 현재 저희 자산의 10%만 계획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90%는 지금 보유를 하면서 현금화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그렇게 위험하다라고 보는 입장은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 몰빵했다 그러면 위험하죠. 갑자기 몰빵했는데 자기가 산 자리가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떨어진다. 회복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이 90% 현금화 가용자산입니다. 이렇게 폭락했을 때 어느 정도 멘탈을 잡고요. 이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이 돌파 시점부터 해서 모아간다고 하면 분할 매수 변동성을 이용해서요. 그렇게 되면 회복이 금방 되거든요. 제가 테스트로 한번 해보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몰빵을 한다? 올라가니까 나는 어차피 전재산 몰빵할 거야, 가용자산.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이 고점이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진짜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SXL 투자 진짜 위험성이 큽니다. 하지만 10%에 대한 자산만 투자하고 분할로 또 매수를 하는 거죠.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그렇게 되면 3배로 자기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위기의 다른 말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이 위기를 잘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맺은 말을 통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은요, 반도체 시장 회복, 그리고 SXL 상승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투자 전에 반도체 시장 상황을 면밀히 개인적으로 분석하시고요. 이래야지 이제 확신이 드는 거죠. 앞으로 성장하겠구나. 제 말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리고 세배 레버리지 ETF 위험성 또한 충분히 고려하셔서 자기가 이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멘탈을 가졌는지 아니면 변동성을 이기지 못하는 멘탈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고, 만약에 이 변동성이 이기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투자하시지 말고요. 매도를 해서 뭐 한 배 ETF로 투자하시든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고 거기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